Audio Jungle.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치용의 정정당당 벌떼와 같은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왱왱왱왱왱왱. 손발이 오므라들어서 자, 왜 벌떼를 찾으신? 직접 양봉하신 거예요. 양봉업자십니다, 사장님. 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취미로. 취미 양봉. 취미 양봉. 예. 예. 그 지난번에 그 바로 직전 우리 방송 녹화할 때는 뭐 하여간 의회 가지고 한 30분을 넘게 했어요. 그게요. 제가 옆으로 너무 많이 새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때 시간이 많이 너무 되는 바람에 못 물어본 게 몇 개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수기가 그거를 한번 좀 질문해 주셨으면 네, 또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네. 의회에도 장이 대빵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의장이라고 하죠. 그게 의회. 의장인 예. 네. 거죠. 의장을 어떻게 뽑는지 의장. 부의장도 있는 예. 그렇죠. 의장 1명, 부의장 2명. 네. 아, 되게 부의장 이렇게 2명이구나. 뽑죠. 경기도의회도 의장 1분, 부의장 2분 있는데 네. 투표로 뽑아요. 네. 그 투표로 투표가 뽑는데 이 저도 의원들 142명. 142명. 황당했어요. 네. 의장 선출합니다. 투표 시작하세요. 그러더니 그냥 가서 종이에다가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의장은 이제 후보자가 저한테 인사를 왔었어요. 송모 의장님이 나 이번에 의장 나가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잘할 테니까 지지해 주세요 해가지고 이름도 알고 있어서 이렇게 써줬는데 부의장 투표를 또 하는데 이거 누굴 쓰지? 이게 몰라가지고 우리 정의당 의원 1명 또 있잖아요. 네. 근데 뒤에 앉아 있는데 우리 그냥 서로 이름 써주자 그랬는데 나는 뻔뻔하게 내 이름을 썼거든요. 근데 뒤에서 이제 이혜원 의원 이름을 써줬는데 자기 이름을 못 쓴 거야. 내가 어떻게 내 이름 써? 창피하게. 내 이름을 썼어. 그래서 민주당 의원이 120 몇 표 나오고 송치용 1표, 이혜원 1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에이 자기 이름 쓰라니까. 하여튼 이번엔 내 이름 쓸 테니까 나보고 내 이름을 쓰래 2명 뽑을 때. 그래서 또 부의장 선거 또 송치용 쓰고 내 뒤에서 정의당 의원이 송치용 써서 2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2등을 했어요. 하여튼 이런 그 우스운 현상이 나타나는 게 어떻게 예. 몰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선거를 하면 기호가 있고 출마자가 있어서 이 세 사람 중에 뭐 누구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네. 아무런 얘기 없이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게 교황식이라고는 후보가 하는데 없어요? 기가 이게 짜고 하는 거예요. 네. 네. 미리 이제 교섭단체라는 게 있잖아요. 교섭단체. 교섭단체. 교섭단체 몇 명이에요, 도의회는? 경기도의회도 12명이에요. 12명. 예. 국회가 20명이잖아요. 네. 5%가 안 되는데 네, 네. 경기도에는 또 12명씩이나 돼서 이게 7점 몇 프로가 돼요. 교섭단체가 뭔지 모릅니다. 교섭단체 일단 오류 잡고 국회 20명은 5%가 넘지요. 10%면 30명인데 5%면 15명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20명이니까. 하여튼 예. 그거보다 더 비율이 높아요.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예. 의회가. 그래서 제가 그게 7.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럼 그렇게 해서 이걸 9명으로 좀 내려달라. 네, 네. 그럼 지금 민주당 아닌 의원이 7명이었다 지금 늘어서 9명 됐거든요. 네, 네. 뭐 10명으로 내린다든지 하면 1명만 더 있으면 교섭단체를 꾸려서 우리도 그렇죠. 예. 당당하게 그러면 너네 의장 1명 뽑으면 부의장 1명은 우리 줘. 너네 둘이 네, 이렇게 네. 얘기가 되는데 네, 네. 의회란 게 이 교섭단체 위주로 돌아가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우리나라 제도가. 그래서 이렇게 교섭단체가 안 되면 의회 운영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섭단체가 뭐죠? 그러니까 교섭을 하라. 아,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300명을 다 모아놓고 막 그냥 어수선하게 운영하기가 어려우니 네. 교섭단체별로 해서 2-3개의 교섭단체를 만들면 교섭단체 대표만 모여서 자기들끼리 논아 먹을 수가 있죠. 상임위원장 우리 8개 할게, 너네는 5개 해, 너네는 2개만 해, 이런 걸 합의해서 하고 국회를 열지, 도의회를 열지 이런 것도 다
아, 그래요? 상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하는 거예요? 예, 그 교섭단체. 교섭단체끼리 협의해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도 의회나 서울시 의회는 일방적으로 민주당만 유일한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민주당만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의장 선거, 부의장 선거에 누가 나오는지도 네. 모르고 이렇게 어리둥절한 일이 있었고요. 네. 이번 하반기 서울시 의회 구성하는 데는 민주당끼리 모여서 미리 뽑아놨겠죠. 의장 후보를 자기들은 누구를 하자, 부의장은 누구누구를 하자 이렇게 해놨는데 투표소 안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크게 써서 붙여놓은 거예요. 헷갈리지 말라고. 적으라고 그거? 네, 보고 적으라고. 그러니 정의당 의원이 딱 들어갔는데 거기 딱 이름이 써 있으니 황당해서 부정선거 아니에요, 그거? 이걸 부정선거로 고발했습니다. 부정선거죠. 권수정 우리 정의당 의원이 와 무슨 잘하셨습니다. 난리야 네. 이게 무슨 유치원도 아니고 이렇게 선거를 하냐 서울시의회에서 그래서 그거 신고했고요. 또 이번에 이런 이렇게 적어내는 방식 때문에 이제 기초의회 가면 그래도 야당이 있어요. 네. 선거구가 네, 중대선거구니까 네. 민주당 혼자 다 뭐 70% 네, 80% 안 되니까 통합당하고 이렇게 있는데 서로 누구로 이제 내정했잖아요. 김용환 네. 선생님으로 내정했다 그러면 안 적으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서로 짜는 거예요. 너는 오른쪽 구팅에 쓰고 너는 왼쪽 구팅에 쓰고 너는 가운데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투표용지를 보면 이거 누가 안 앞서가 찍었는지가 표시가 이걸 공개 투표잖아 이게. 네. 이런 것까지 할 정도로 잔머리를 쓰다가도 안 돼서 민주당이 의장이 안 되고 통합당이 의장이 되고 막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국회 숫자는 민주당이 더 많은데도 4명 제명당했습니다 이번에 이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하여튼 뭐 이래서 우리 국민들하고 주민들이 지방 의원들을 우습게 보고 그냥 저런 것들을 왜 뽑아놔가지고 월급 주냐 그냥 월급 아깝다 뭐 안 주기로 했지 않냐 이렇게 해서 경기도면 제일 큰 도가 아닌가요? 창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제일 거기다 크죠, 도가. 써놓지는 않았는데 문자 줍니다. 문자 헷갈리지 말라고 의원들한테 그럼 문자 보고 이번에 부의장 후보 누구네 헷갈리지 마세요. 첫 번째 부의장은 이 이름 쓰고요. 두 번째 막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거 뭐 만상이나. 이렇게 고발을 해서 그게 이거 이제 의원끼리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계속 제가 계속 교육은 받는데 그래도 근데 의원을 안 해본 우리야. 물어보시니까 그렇죠. 너무 주인이 물어보는데 네. 내가 대답해야지. 너무 말이 안 무슨, 되네요, 정말. 그렇죠. 하여튼 수준은 올려야 되겠다. 초등학교 반장 뽑는데도 이렇게 안 하는데 그래도 의회는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시간 많이 썼네 또. 네. 아니요. 예. 네, 명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오합지졸로 떠들어 가지고는 법안도 잘 못 만들고 그렇게 하니 일단 20명 넘게 교섭단체가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너희끼리 합의해 가지고 와. 너희끼리 합의해서 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갖다 놓고 여기서 합의가 끝나고 하면 이 교섭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합의가 끝나면 그냥 300명 모였을 때는 그냥 무사 통과. 이런 식의 이제 합리적인 해석을 해줄 수 있는 효율성을 거죠. 따진다고 하면서 교섭하는 그런 역할을 맡는. 근데 이게 실제로 많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정의당은 한 번도 교섭단체가 못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0명 되려면 정의당이 유권자의 의식 수준이 확 높아지거나 그 저쪽에 무슨 엄청난 비리가 막 드러나서 확 폭삭 무너지거나 이러지 않고는 정의당이 20명 만들기가 국회에서도 힘들고 도의회에서도 12명 만들기 힘들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래서 5분 발언에서도 이거 요건을 완화해 줘야 된다. 어떻게 일당이 하냐. 무슨 일당 독재도 아니고 그래서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 줘서 그 여러 개를 만드는 거 하나라도 좀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야 그래봤자 10명 있어서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상이라도 해가지. 이게 계속 여기 무시하고 가는 거 있는지 없는지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지난번에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 했잖아요. 연동형이 아니라 50%만 반영하고 50% 연동형. 뭐 캡을 씌우고 뭐 그 중에 몇 명은 이렇게 이제 하는 거로 다 갔죠. 근데 실제로 연동형으로 100% 연동형으로 가면 정의당이 한 10%를 얻잖아요.
그러면 30명이에요 국회에서. 국회 30명, 연동형으로만 그렇네요. 가도 네. 도의회는 14명. 그렇죠. 네. 그게 10% 얻으면 그 정도 되는 그럼 건데. 교섭단체가 되는 거죠. 근데 딱 들어가면 2명, 6명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권자들의 전체 표를 제대로 반영을 안 해주는 바람에 정의당은 교섭단체 한 번도 안 돼. 그러니까 심상정 대표 같은 유명한 정치인도 정의당 내에 오늘 회의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몰라. 통보도 안 해줘. 그래서 가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오 마이 갓. 교섭단체 대표 둘이서 오늘 회의 없어요. 그리고 통보도 안 해줘. 그러면 마냥 기다리고 있다가 기자들한테 소문 듣거나 실제 상황이 그래요. 이게 정의당 의원들은 심상정님이 그런 대우를 예, 받으신다고요? 국회에서요. 예. 그래서 네. 국민 여러분 준연동형이라도 꼭 예, 네. 이 비례대표제 관철시켜서 의회가 의회답게 여야가 좀 구성이 되어야 민주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네. 이 정말 일당 독재는 예, 예. 예, 와, 부패하기 네. 마련이죠. 네. 말이 또. 안 되네. 좋은 예. 거 물어봤어요. 예. 교섭단체. 또 궁금한 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회기. 회기. 예, 회기. 예. 회기. 회기. 회기는 의회가 열려 있는 기간 의회는 계속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상설 국회, 상설 의회를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죠. 네.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에 나란 일은 계속 돌아가는데 그러니까요. 대통령 계속 일하고 있고 장관도 계속 일하고 있는데 맞아. 의원들은 그냥 가끔씩 모여서 뭐 그게 회기인 거예요? 가끔씩. 예. 그렇죠. 이제 3월에 지방의회는 국회보다 조금 덜 열리는 것 같긴 해요. 네. 뭐 3월에 열리고, 4월에 쉬었다가 5월에 열리고 뭐 이런 식인데, 네. 하여튼 정기회의라고 정례회라고 해요. 정례회. 네. 정기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는 네. 5월에 네. 결산 심의. 한 번요? 아니 5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이 정례회고 네. 네. 나머지 2월, 4월, 6월, 임시. 7월, 네. 뭐 9월, 10월 이렇게 열리는 거는 이제 임시회라고 해요. 임시회.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는데 예. 정례회는 5월과 11월. 예. 네. 이게 5월 두 번. 정례회 때는 전년도 결산 심의를 네, 네. 하고요. 결산. 그 중요한 예산 결산 잘 심의를 썼는지. 하고 네. 11월에 열리는 정례회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예산. 심의를 네. 합니다. 그래서 11월은 좀 길게 아주 12월까지 쭉 연장돼서 네.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하고 하는 거를 하고 네. 다음 해 또 5월에 되면 결산 심의를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머지 그 사이사이에 임시회를 만들어서 하죠. 그 임시회를 결정하는 것도 교섭단체가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경기도의회는 교섭단체가 하나니까 하나밖에 그냥 없으니까. 그 민주당이 결정하는 대로 단체의 사람은 누가 뽑는 거예요? 교섭단체 대표? 예, 고섭 단체를 그 하는 민주당 그거는 이제 그 끼리 교섭단체 뽑죠. 숙명 그러니까 경기도는 12명. 백-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교섭단체 대표는 요 사람으로 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12명이 아니 12명 이상인데 네, 네. 134명이 모여서 네, 그렇죠. 네. 민주당이라는 103명 교섭단체. 이 지들끼리 모여서 모여서 자기 거기서 당 대표를 거죠? 뽑는 네, 거죠. 네, 네. 그렇죠. 예. 교섭 단체의 교섭단체. 누구를 낸 네, 그렇죠. 거죠. 예. 거기서- 이번에 저 국회에서 교섭단체 간사라고 또 있어요. 네. 교섭단체 그 교섭단체에 상임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대표. 그런 걸 그렇죠. 상임위원회가 여야가 나뉘면 네. 12명 중에서 6명, 5명, 1명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네. 그럼 저기 여당의 대표 간사 그리고 아, 그게 야당의 간사예요? 간사라고 둘이 표현해요. 이게 이제 다 9명이 모여서 이렇게 아웅다웅하지 말고 예. 그 선수 중에서도 또? 선수 하나 뽑아서 네, 이렇게 네, 협상하라고 예. 예. 상임위원장이 하나 있고 이번에 이제 문제됐던 간사가 누구냐면 그 미래통합당의 그 국토위원회 간사 이 사람을 민주당 사람이 이게 다 합의된 거거든요. 그동안 그 간사를 그쪽 교섭단체라고 하는 당에서 미래통합당에서 요 국토위원회에 우리 당 교섭단체로서 대표 간사는 이 사람이다라고 이제 추천을 하면 그냥 이제까지는 그냥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거예요. 네. 그 상임위원회.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민주당 그 국회의원 하나가 저 사람은 간사는커녕 국토위 의원 자격도 없어서 제척돼야 될 사람이다.
최근에 MBC 스트레이트에서 저 사람 이름 거론됐고, 아파트가 강남에 몇 채씩 아파트 되고. 몇 채씩 있고 이런 사람인데. 예, 아파트 그 사람 가격 누군데요? 나라 그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기억을 진짜 못하시네. 예, 예, 예. 검색해 보려고. 검색해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제 간사로 다 하게도 하고 이해 당사자가 예. 해당 상임위로 오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 들어오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거기다가 간사까지 해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그래서 못하게 했는데 이제 그 위원장이 이제 진선미 위원장이 민주당인데 그분이 이제 막 저러면서 관리대로 한 거니까 의원님 양해해 주시고 기록에는 남길 테니까 반대했다는 의견 기록에 남길 테니까 표결까지 가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막 설득해가지고 그냥 팔이 표결은 안으로 안 굽는다고 또 이제 표결- 의원끼리 또 봐주게 되죠. 예, 표결은 안 하고 그냥 반대 의견 낸 거로 하고 저는 간사로 임명이 됐어요. 했어요? 예, 간사가 됐어요. 저도 정의당스럽게 경기도 의회에서 예. 도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유치원 원장, 아. 유치원 대표,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대표 자격이 안 되는데 그 겸업을 하는 사람이 몇 명 들어왔어요. 아. 그래서 제가 또 막 이런 사람 빨리 내보내라고 막 또 기자회견하고 그랬더니 예. 나갔어요. 참 안 나갔어요. 그래서 참아. 예, 나갔으면 뭐 막 떠들었겠지. 예, 그냥 내가 이래서 내보냈다고. 그 기자회견 하는데 그거 이 신문 안 내줘가 내가 그냥 기자 만날 때마다 아니 왜 그런 거 기사 안 내주냐고 막 하는데 다 막더라고요. 네. 막으면 막히고 하여튼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정례 두 번 중에 5월 달에는 이제 결산심의 한다 그랬고 네, 11월 달에는 결산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라고 그랬는데 예산 행정사무감사 전문 용어 나왔는데 아시겠어요? 아예 너무 몰라서 그냥 넘겨버렸는데. 아 그래요? 행정사무감사 국회에서 국정감사하듯이 국정감사하듯이.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상임위원회가 나 같으면 여성가족국 네. 그리고 평생교육국의 업무를 일일이 다 물어보고 거예요? 그렇죠. 비판할 수 있는 걸 이제 기회를 네. 삼아서 현장을 찾아가고 네. 그 집행부 간부들 불러가지고 따지고 이거 어떻게 했냐. 민원 제기된 거 있으면 받아가지고 예산을 잘 썼는지 제대로 했는지 행정사무 부정과 감사. 비리는 없었는지 직무유기는 없었는지 적극 행정하지 않아서 제대로 안 된 일은 없는지 이게 따져 묻는 거죠. 그래서 의원이 제일 신날 때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할 그렇죠. 때죠. 국회의원도 법을 만드는 입법부잖아요. 국회가. 네. 법을 만드는데 신나는 게 아니라 그 국정감사 기간에 행정부 조지는 거. 국정감사는 맞아. 국정감사는 그때 이슈들이 국정감사와 같은 네. 의미예요. 그게 이제 행정사무감사.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것도 국정감사라고 했던데. 그죠? 도정감사. 도정감사. 이렇게 그러면 하면은 이해하기 쉬워요. 예. 행정 또 어렵게 사무감사. 그래서 무슨 격- 사무로 격화시키는 거죠. 행정사무. 관심이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말 취급하기, 자체로 말도 어렵게 만들고 네. 단체 취급해서 도정감사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하나보다 그냥 이러고 시정감사 이렇게 네, 하면 네, 딱 네. 좋은데. 그러니까요. 행정사무감사. 그래. 예, 그럼 임시회에 뭐 하는지 마지막 임시회. 임시회에서 임시회에서 주로 조례심의 합니다. 조례심. 그리고 임시회에서 이번 이제 7월 임시회의에서는 하반기 원 구성이 됐잖아요. 네. 그럼 여성가족국 무슨 일 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네. 뭐 잘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업무 보고도 받고 업무 보고 네. 받고 그때 뭐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어도 뭐 그때 질의도 할 수 있고 주로 조례 심사를 합니다. 임시회 때는. 네. 심. 그래요. 예,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워낙 길게 했으니까 네. 오늘 이렇게 궁금했던 도의회의 기구와 회의 이런 거 관련된 궁금한 점 우리 숙이 다 풀었어요. 네. 네. 이게 이제 고문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지난한 몸만 크지. 이거 빨리빨리 가네요. 우리 예. 우리 재밌어요, 숙이는 근데. 또 혁신이도 궁금하고 예. 박원순 시장님은 어떻게 되나도 궁금하고 물어볼 게 천지인데. 심한정 위원님이 예.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예, 네, 그러면 거기- 다음 주제는 그러면 정의당 내부 문제. 네. 이제 정의당 내부에서 지금 아우, 마음 아파. 혁신위원회 이게 따끈따끈하고 어쩌면 쟁점이 굉장히 큰 거일 수 있는데 그래도 아픈 구석까지 드러내가면서 네. 송치용 도의원님의 시각으로 정의당을 분석해보는 혁신위원회 문제를 다음 주제로 다루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네. 걸로 할까요? 네. 예, 우리 셋이 다 같이 벌떼같이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